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BTS 관련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소속돼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다 안 한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뭐 IPO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까지도 이제 뭐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음, 여기에 방탄소년단도 뭐 휴가를 마치고 이제 컴백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상장 관련돼서는 이제 지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컴백을 했으니 그냥 관련주들이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모든 종목들이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슈는 나왔는데 거래량이랑 다 실렸는데 다들 상승하다가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다 내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장 마감 즈음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중국 시장 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갖다 보니 이슈가 있었음에도 상승세가 유지되지 못했죠. 이 무거운 넷마블이 거의 5% 가까이 상승했죠. 4.94%였으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관련주를 엮이느냐를 봐야 되는데 음, 기존에 있던 엔터주들을 보면서 간단히 비교를 해드릴게요. 뭐 기존 엔터주라고 하면은 뭐 JYP 쪽을 지금 현재는 뭐 시총이 제일 좋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천억 정도가 되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그리고 자, JYP 엔터의 이제 실적을 간단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실적이 영업이익이 2019년에 한 400억 정도, 순이익 뭐 335 이렇게 되는데 빅히트 엔터는 아직 뭐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정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이에요. 그래서 1000억 정도가 된다라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이 엔터주에다가 최근에 좀 밸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한 25배에서 25배에서 한 35배 정도 이 정도까지도 쳐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1000억이면은 최소 2조 5천억에서 뭐 3조 5천억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다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3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7년 계약을 재계약을 했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이제 성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뭐 가장 뭐 핫한 아이콘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은 추가적인 성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이제 동생 그룹들이 나오고 있죠. 후속 그룹들이. 그래서 추가적인 이 기존의 이제 BTS 원팀 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뭐 후배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뭐 프리미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리스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 한 4조 정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로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말하는 2조 5천억에 3조 5천억 사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서 3조로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냐면 JYP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1조도 안 돼요. 9천억이에요. 뭐 SM이나 뭐 YG엔터는 작년에 뭐 와르르 무너졌으니까 YG는 뭐 오래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요즘 7천억대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SM 같은 경우도 뭐 작년에 뭐 그렇게 엔터주들이 좋지 않았다 보니까 보시면은 7천억대, 그쵸, 8천억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7천억대로 지금 현재 하락해 있는 상황인데, 자, 3조가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콘텐츠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2조 원대예요. 거기다가 뭐 PL도 엄청나게 배수를 붙여 성장성을 붙여서 이 정도가 나온 건데 이거는 뭐 이제 2조 3천억 정도 되니까 제가 볼 땐 CJENM에 육박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3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CJENM보다 높아질 수도 있는 CJENM이 지금 거의 3조 10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CJENM에 육박하는 시총이 나온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아무리 그래도 빅히트가 상장해도 CJENM만큼 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그래도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인데 뭐 한국의 비틀즈라고까지도 불리는데
충분히 그 정도 프리미엄을 줘도 되지 않겠냐, 그 이상을 줘도 되지 않겠냐, 4조도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레인지를 좁게 잡아서 2.5조에서 3조 5천억, 2조 5천억, 3조 5천억 정도고, 좀 길게 잡으면은 2조 5천억에서 이제 4조까지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저로 잡은 분들도 거의 2조에 육박하는 1조 후반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상장을 해봐야 알겠죠. 그만큼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BTS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확인해 보면, 일단 지분 쪽으로 보면은 넷마블이 이제 가장 뭐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겠죠. 빅히트엔터의 이제 2대 주주죠. 이제 넷마블 방준혁 의장이 방시혁 대표랑 이제 친척 관계다 보니까, 혈연 관계다 보니까 뭐 서로 보는 안목도 있을 거고, 혈연 관계라고 무조건 투자하진 않겠죠. 이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뭐 과감하게 단행을 했고, 이제 넷마블에서 BTS 게임 BTS 월드도 출시하고 이제 다양한 IP를 좀 넓혀가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 콘텐츠 쪽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넷마블에서. 그래서 지분 취득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5.22%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장하게 되면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는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회성이긴 하지만 그 일회성이라도 자산 증식에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가 거의 장중에 5% 상승했다가 마감에 쪼르륵 밀렸다. 이건 투심에 의해서 밀린 거고, 기업 자체에 뭐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10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20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넷마블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말씀드렸죠. 기업 자체만 봤을 때는 자체 IP로 크게 성공한 게임이 있어야 이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 순이익률이 높은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퍼블리시 쪽으로 더 강하다 보니까 사실 수익성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넷마블보다는 NC소프트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넷마블이 상장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상장 첫날부터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아무리 매출이 높으면 뭐하냐.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그러면. 자, 넷마블이 아무리 뭐 매출액이 이렇게 막 2조 넘어가고 하면 뭐하냐. 영업이익은 2천억대다. NC소프트는 넷마블만큼의 매출액은 안 나오지만 영업이익은 지금 보셔서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천억대죠. 넷마블의 2배가 훨씬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라면 NC소프트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거 넷마블 상장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매출액이 다가 아니다. 기업에서 얼만큼 돈을 벌어가는지. 그리고 넷마블에서 뭐 최대 히트작 중 하나라고 보면은 리니지2 레볼루션인데, 그 리니지2 레볼루션이 잘 돼요. 그러면은 그 IP 어디로 가요? IP에 대한 비용 NC소프트로 가죠. 그래서 넷마블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2대 주주다 보니까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 쪽으로 나와서 이제 뭐 IP를 좀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넷마블은. 제 기준에서는 굳이 넷마블을 뭐 매매할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NC소프트가 게임 쪽에서는 뭐 대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 뭐 계속 뭐 얘기가 나왔었죠. 초기부터 해서 이제 레전드 캐피탈이랑 합작해서 뭐 10% 이상 뭐 보유하고 있고, 기존에 LB인베스트먼트가 뭐 그 100억 투자한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는 뭐 시장이 알려진 것으로는 LB인베스트먼트가 55억을 투자하고, 중국계 투자회사는 레전더리 캐피털이 7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레전더리 캐피탈은 지금 뭐 자체적으로 뭐 1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분 얘기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넷마블하고 똑같이 잠깐 반짝했다가, 장중에 반짝했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이거는 9%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21선이라도 좀 탈환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요거 거래량도 잘 붙어 있고. 그래서 좀 뭐 고민을 해볼 만한 종목들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넷마블이나 LB세미콘은 방탄소년단 관련 쪽으로 해서 뭐 고민을 해볼 만한 구간인 것 같다. DPC 이거는 뭐 제가 작년부터 개인적으로는 DPC가 뭐 제일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DPC의 자회사죠. 스틱인베스트먼트가 12.24%를 보유하고 있죠. 이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좋은 게, 이 BTS 관련주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야에 투자를 엄청나게 잘해서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뭐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DPC가.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이 자회사의 덕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 뭐 돼지열병 때도 뭐 진단 키트랑 뭐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고 이번에 방탄소년단 관련주 쪽으로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확실히 이렇게 투자를 잘하는 기업도 메리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6% 이상 올라오면서 뭐 장중에는 뭐 거의 뭐 준상한가 같죠. 25% 올랐으니까 조금 밀려 내려왔지만 5,700원을 유지하면 보유하신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은 보유해 보시고, 자 1월 달에는 이제 슬슬 모아가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밀릴 때마다 모아가세요 했는데 요 저항 구간에서 모으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밀릴 때 모으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좋은 지금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지분 관련주는 전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활동을 다시 하기 시작하니까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내 자회사 뭐 SMC가 뭐 BTS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죠, 일본 내에. 그래서 이제 뭐 기존부터 이미 올라 있었습니다. 컴백 얘기 나오고 하면서부터 이미 올라 있었어요. 요거는 2,900원 구간, 요 구간대에서 이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한 번에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상승이 나온 뒤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었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900원 부근에 왔을 때는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종목은 항상 말씀드린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한 뒤에도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여기는 매도 구간인 거예요. 급등했을 때는. 단기 급등했을 때는 이격이 과다하고 과열됐기 때문에 매도 구간이고, 조정을 받을 때 꼭 매수를 하고 싶다면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꼭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다른 섹터에서 덜 오른 종목 혹은 지금은 주도주도 조정을 이쁘게 받고 있으니까 주도주 쪽에 관심 보이는 게 좀 더 편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매하는 거다. 3,000원 이하권에서 뭐 매매하면 괜찮겠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아이리버로 이제 뭐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방탄소년단의 음원을 유통하고 이게 SK텔레콤이 아이리버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이제 뭐 인공지능 스피커 쪽도 담당을 하고 있고 SK텔레콤이랑 이제 긴밀하게 협약을 하면서 이제 SK텔레콤 SMCNC 주식 그리고 SM은 이제 드리머스 컴퍼니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제 콘텐츠 쪽을 뭐 양산하기로 돼 있는데 뭐 음원 유통 쪽으로 해서 뭐 항상 뭐 엮이는 종목인데 6,000원을 넘어가야 되고 6,000원 넘어가면은 이제 7,000원, 8,000원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8월부터 해서 계속 이 구간에 있었죠. 5,000원, 6,000원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힘을 이제 분출할 때가 다가오긴 했는데 어떤 이슈로 분출하느냐에 따라 뭐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방탄소년단 관련 쪽으로 해서 뭐 지금 시상식도 많고 하니까 분명히 한 번 정도는 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돌파하게 되면은 좀 멋진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요 정도까지가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VT 쪽으로 VTGMP 쪽으로 이게 작년에 이 VT X, BTS 이런 화장품이 나와가지고 콜라보로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뭐 핸드크림이랑 뭐 구매했다고 인증샷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 했었는데 방탄소년단 뭐 화장품 관련주로 뭐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 이제 VT 코스메틱이 이제 협업해서 이제 세계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 뭐 요거는 참고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ENM이 이게 어떻게 엮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합작회사로 빌리프랩을 설립해서 이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CJENM 자체도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엮일지는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라기보다는 빅히트엔터랑 이제 사업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추후에 뭐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볼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합작회사가 뭐 잘 돼서 저쪽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이나 뭐 잘 돼서 무언가 결실을 이루면은 그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CJENM 자체가 워낙 뭐 대형 뭐
엔터 주다 보니 자체의 모멘텀을 찾는 게 맞겠죠. 그럼 정리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볼만한 쪽은 이제 DPC 쪽을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뭐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드리머스 컴퍼니, 그리고 이제 VTG, 영어로 써야 편한데 한글로 VTG MP, VTGMP죠 정확하게. VTGMP 원래 GMP였는데 이것도 앞에 VT를 붙여갖고 자꾸 이름이 좀 어려워졌어요. 기존에 이 콜라보 할 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GMP였죠. 네, 그래서 VTGMP 요 정도를 이제 뭐 관심 가져볼 만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LB 세미콘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CJENM과 넷마블 같은 경우는 CJENM 그리고 넷마블 이쪽은 사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큰 기대감은 없어요. 그나마 조금 더 낫다고 하면은 넷마블이 이제 뭐 지분 가치 쪽으로 평가를 받는다. 25% 이상, 뭐 4분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라면 요거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CJENM은 추후에 나중에 빌리프랩이 얼만큼 잘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주, 그리고 빅히트 상장 관련 이슈에서 뭐 지분 관련주와 뭐 활동할 때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관련주들을 뭐 좀 알아봤는데, 요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활동할 때마다 뭐 빌보드 뭐 시상식이나 뭐 여러 가지 시상식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빌보드 차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콘서트라던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성으로 좀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추격 매수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구간에서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테마성으로 보시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물론 테마 외에 성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조정받는 구간에 지지선 부근에 내려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설명은 다 드렸죠. 개별 종목별로는. 그래서 조정받을 때 해당 구간의 가격 잘 체크해 놓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이렇게 이탈한다 할 때는 이게 더 중요해요. 테마주 할 때는 이탈할 때 항상 손절을 할 수 있으면 들어가세요. 아이, 방탄소년단 관련이니까 또 올라와있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다음 이슈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꼭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가시고, 아니면은 정말로 나는 여유로워서 이 정도 한 뭐 3%에서 5% 정도는 묻어두고 싶다. 나는 팬덤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보이밴드인데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팬덤으로 해서 보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 정도만 3에서 5%, 비중을 이런 종목들에다가 10%를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올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큰 비중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8월부터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주도주가 확인이 됐죠. 주도주 쪽에다 큰 돈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 뻗고 편히 쉬셔도 돼요. 이거 한 5% 들어가서 뭐 진짜 많이 들어 10% 들어갔다 칠게요. 그래서 뭐 DPC를 들고 있다, 하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 움직여. 그래도 나머지 90%로 수익을 내면서 요 10%뭐 물려있는 거, 이 정도는 다 케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물타기 하지 마시고 비중만 잘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